네, 안녕하세요. 바이블룸의 김지훈입니다. 이번에 배울 챕터 4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레, 누구누구에게로, 누구누구에게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아, 그 다음에 캐처럼, 을. 요거는 다른 뜻으로 함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릴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제가 동기 강좌할 때는 이 그다음에 오케이 외웠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함께 이티와 함께 하면 함께라고 뜻하는 이 at가 번역이 되면 그 대면 전미사가 나중에 저희가 배웁니다. 그러면 요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을을이라고 하는 거에서 대면 전미사가 붙으면 요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저희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민, 무엇으로부터 되고요. 그 다음에 엘, 무엇에게로, 누구누구에게로. 임, 만약. 그래서 임 하면 함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이라고 하는 임은 약하게 발음하고 함께라고 말하는 임은 강하게 발음한 이유가 아인이 알렛보다 더 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센 음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트 해서 여기에 액센트가 있어요. 타브 위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주면 좋겠고 다트 아래에 그 다음에 리프네 앞에 이거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드 까지 알 요거는 위에 무엇을 대항하여 무엇을 위하여까지 되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게트 맞서 맞은편 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와 B 사이에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벤 A, 벤 B 하면 A에서 A와 B 사이 이렇게 아드는 했었는데 제가 또 넣었네요. 그 다음에 아하레 혹은 아하르 이렇게 해서 뒤에 후에 이런 뜻이 네, 서론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전치사는 비블리 전치사와 분리 전치사로 구분이 된다. 비블리 전치사는 뒤에 따르는 단어들과 붙어서 나타나는 전치사이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항상 붙어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배, 캐, 레로 되어 있다. 이 전치사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빈도수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제가 그 히브리어 단어 4강 하면서 올려드린 상강하면서 이제 올렸었는데 쇼츠로 거기에 보면 빈도수가 매우 높아요. 대부분이 이 비블리 전치사들 같은 경우에는 레 같은 경우에는 2만 회인가 아마 넘을 건데 그 정도로 많이 사용된다. 성경에 많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분리이자 비분리인 민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분리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어로 치면 to school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to라는 것만 외우면 어디 계계로 무엇을 위하 이런 뜻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냥 단어 자체만 외우면 되는데 비분리 전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언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분리 전치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히브리어 비분리 전치사는 단어에서 배운 것 외에도 매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비분리 전치사를 대표적으로 이 세 개, 레베케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 에게 안에 처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문맥에 따라 구분해서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비블리 전치사 아래 있는 단순 셰바는 유성 셰바이며 이 때문에 몇몇 특이한 점이 생겨난다는. 먼저 비블리 전치사 베레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는 유성 셰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레라고 보통 발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으라고 발음하면 지금 초급 단계에서는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레라고 먼저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 셰바가 연서 쪽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전치사 셰바는 히렉으로 바뀐다. 전치사의 셰바는 히렉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본 단어 베리트가 있습니다. 자, 베리트 다음에 앞에 베를 한번 전치사 베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비블리 전치사 베를 넣고 베리트를 이렇게 합친 거죠. 근데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유성 셰바는 사실상 우리가 현대에서는 음가라고 음절을 쳐주지만 실제적으로 음절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 뒤에 있는 셰바를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셰바를 지우고 히렉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가드 케파트니까 앞에 없애고요. 그래서 비베리트 언약 안에 이런 식으로 되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 제다카는 의라는 뜻입니다. 의. 그래서 합쳐보면 요것도 레카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여기도 셰바를 없애고 히렉으로 바꿔주니까 리제다카가 되고요. 다음으로 케에서 셰무엘, 우리 사무엘 할 때 요거를 똑같이 비블리 전치사에 있는 셰바를 히렉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키 셰무엘이 이제 1번 비블리 전치사의 특징 1번이고요. 비블리 전치사 다음에 요드 셰바가 온다면 다음과 같이 변한다. 어떻게 변? 자, 예루살라임이죠. 예루살라임이니까 여기다가 전치사 베가 붙으면 이 요드에 있는 셰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것도 히렉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다시 되돌려 보면 여기서 셰바는 히렉 셰바라고 하거든요. 먼저 요 형태가 먼저 완성돼야 됩니다. 요 형태가 완성되는데 요드가 셰바를 먹고 있으면 이때 사라지는 거죠. 여기는 요런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다 적어드리면 이 단계에서 예루샬에서 이게 히렉 셰바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요드에서 셰바가 사라지니까 비루이 되는 거죠. 요 특징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형태인 거예요. 비블리 전치사 이때입니다. 네, 유다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네, 후다인데 여기서 똑같이 가보니까 후다가 되고요. 여기서 또 보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리후다가 되는 거. 그다음에 비블리 전치사 다음에 합성 셰바가 온다면 비블리 전치사의 모음은 합성 셰바의 단모음을 취한다. 우리 데칼코마니 접속사 배할 때 데칼코마니 기억나시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리 사자라는 단어와 케가 붙으면 여기 합성 셰바가 있죠. 하테파타으 있으니까 요거가 요렇게 합쳐져서 요런 모양으로 된다. 에메트, 우리 진리라는 단어였었죠. 거기다가 비블리 전치사 배 합치니까 하텝세골이 있으니까 여기서 데칼코마니가 일어나서
베에메트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있는 하나가 있는데 아도나이 그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도나이 주라고만 읽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비블리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아도나이에 붙는 것으로 발견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법을 적용할 땐 요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라 이게 만약에 데칼코마니까 검색을 해볼까요? 돈 아도나이인데 여기서 데칼코마니가 되니까 유성시바가 없애고 파타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요 보라색에 있는 아도나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은가로 부르는 여호와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요 간단한 원리죠. 요거는 이제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보고 외우시고 여러 번 나온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그래서 그냥 보고 여러 번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 또 비블리 전치사 뒤에 액센트가 있으면 비블리 전치사의 유성시와는 카메츠로 바뀌는데 이건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동사를 안 배웠는데 동사의 부정사 연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있는데 그 가장 앞에 액센트가 온다면 요렇게 원래는 요건데 요렇게 바뀐다. 그냥 발음상의 이유입니다. 레셰베트 이런 거보다 라셰베트가 훨씬 더 편하죠. 레다트보다 라다트가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발음상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음 때문에 그렇구나. 4번 여기가 적을까요? 상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블리 전치사 다음에 정관사를 가진 명사가 온다면 정관사에서 전치사 자음으로 대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멜레크가 있습니다. 하멜레크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 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레가 있는 건데 뭐 누구에게로 그 왕에게 이렇게 뜻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합쳐진다면 여기 있는 정관사 하에서 해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없애고 여기에 있는 라메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멜레크가 되는 거죠. 이게 쉽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르 요거 왜 이렇게 되냐면 당연히 왜 정관사인데 요거는 모음 보상 현상 때문이죠. 하점 플러스 이르죠. 근데 요거를 이제 합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르인데 이게 후음인 거죠. 아인이 후음이라서 이중점을 못 찍죠. 그래서 모음 보상으로 이렇게 가서 이르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 비블리 전치사 배를 합쳐지는 거죠. 똑같이 이 정관사의 해를 없애고요. 그 위에 여기 있는 전치사에 있는 자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라는 뜻을 자, 비블리 전치사 민인 거죠. 여기까지가 비블리 전치사 레베케 이렇게 이해하면 문법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시고 사실 우리 접속사와 있는 유성셰바 법칙이랑 사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유성셰바 때문에 그 다음에 이중점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성셰바를 앞에서 배웠고 액센트 법칙의 후음 법칙이죠. 후음 법칙을 외우면 이해했으면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비블리 전치사 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 민이 까다롭거든요. 전치사에서는 전치사 민은 히브리 성경에서 출현 빈도수가 높습니다. 이 전치사의 특징은 분리 전치사와 비블리 전치사를 둘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데 사실상 분리 전치사는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문법상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민 다음에 요 짝대기, 요거를 마캡이라고 합니다. 마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단어마다 강세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요 마캡이 붙으면 강세는 항상 제일 뒤로 갑니다. 제일 뒤로.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명사와 형용사 할 텐데, 그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한 것으로, 한 단어는 아니고 이제 한 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켓과 함께 사용되고 원형의 모양 그대로 가져간다.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민을 갖다 놓고 마켓을 붙여놓고 아래치 붙여주면 민이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라는 뜻이 되고요. 민, 하, 바이트. 바이트가 뭐예요? 집이잖아요. 하, 정관사니까 그 집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비블리 전치사가로 사용될 경우가 이제 중요한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꼬리형 눈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꼬리형이 뭐예요? 꼬리형은 이 단어에서 단어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카프, 그 다음에 짜데, 맴, 눈, 뭐 요런 몇몇의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런 단어들 중에서 눈이 쉐바가 온다면 뒤에 자음과 동화한다라고 우리가 챕터 1과 아니면 2가 때 우리 함께 2가 때 배웠죠. 2가 때. 챕터 2가 때인데 2가 때 배웠었는데 이 쉐바 자리에 뒷자음 동화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 미에다가 이중점을 찍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면 동화된다는 말이 뭐냐면 요런 거예요. 좀 더 굵은 것으로 해볼까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멜레크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눈이 동화가 되어서 뒷자음에 동화된다 했잖아요. 요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히브리어는 연속해서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중점으로 찍는다는, 어렵지 않죠? 그냥 요렇게 생겼구나 하는 건데, 눈이 요렇게 들어가서 미멜레크 왕으로부터, 미 샤무에 사울로부터 라고 여기 보면 특이하게 이중점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된다 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눈의 법칙을 이해했으면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중점이 있다는 것은 이제 다음 자음이 후음으로 올 경우 모음 보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볼까요? 메아담인데 메아담은 원래 민 플러스 아담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비블리 전치사로 사용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밤이 되고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알렙은 후음이잖아요. 후음은 이중점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모음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음 보상 장모음으로 하면 이에서 길어진 건 에거든요. 째레. 그래서 메아담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메이르, 이것도 원래는 이르 플러스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되고 요게 또 하다 보니까 이중점에 미가 되고 이게 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이르가 되는 거죠. 메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플러스 이시였는데 여기서 이 되고요. 여기서 또 동화가 되니까 알렙으로 바뀌고, 이게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이중점인데 알렙이니까 이중점이 안 되니까 모음 보상해 줘야겠네. 그래서
메이시가 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정관사가 있는 경우는 항상 모음 보상이 됩니다. 왜? 정관사는 후음이잖아요. 정관사 해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항상 모음 보상이 된다. 이거는 모음 보상이 두 번이나 되는 거죠. 왜냐면 하점에다가 점미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거를 모음 보상, 요거는 요거를 모음 보상 이렇게 해줘서 메하레바브 하면 요거는 요게 뜻이 그 사람으로부터가 되고요. 메하레바브는 레바브는 일단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래는 미년대 여기서 동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중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중점이 해니까 못 찍어주네. 히렉에서 째레로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된. 그래서 비블리 전치사 민과 비블리 전치사 민, 그다음에 레베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분리 전치사 한번 보려고 하는데 분리 전치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다음 표를 자주 나오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엘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향하여, 에젤 하면은 옆에 가까이, 에트 무엇을을 이렇게, 벤 뭐뭐 사이에, 아까 단어 처음 해봤지만 벤 A, 벤 B 하면 A와 B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베토크는 뭐뭐 가운데, 네게드 하면 맞은편, 이제 얼굴을 보고 맞은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산과 산에 있으면 산 맞은편에 있다 뭐 이렇게 되고요. R이라면 위에, 곁에, 대항하여, 위하여 이렇게 있고, 아드 무엇까지, 타하트 아래에, 리프네 앞에, 요 앞에서 할 때 이런 걸로 이 리프네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아하레, 아하르 후에, 뒤에, 후에 이렇게 되고요. 임, 에트 요거는 함께라는 전치사가 됩니다. 요거들 분리 전치사는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헬라어보다는 좋은 거는 격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넣고 동사가 나오면 뭐 하나님에게, 뭐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뭐 하나님을, 뭐 하나님 사이, 뭐 산과 산 사이에, 베토쿠 산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적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전치사는 비분리 전치사를 이해하고 분리 전치사는 단순 암기만 하면 됩니다. 전치사의 이해는 문장을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암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하면서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치사 챕터 4 이렇게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전치사, 그다음에 명사, 뭐 액센트 법칙 이런 거 외울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외워주셔서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